예, 지금 김한샘 알케미랩 대표님 모시고 알케미랩에서 하시는 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더 그 배경 설명도 해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그리고 알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대표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지금 원래 교수님은 그 저희 어, 그 이 강의를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네네. 저희 이제 셀프 레시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강의를 드렸을 텐데 사실 이 강의는 여기 밑에 날짜 보시듯이 어, 이제 작년 3월 달에 저희 셀프 레시피가 나오기 훨씬 이전이죠. 이제 그때 저희의 그 헤지펀드 전략이 왜 혁신적인지를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에서 사실 얘기하는 거는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가 없어도 이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방법대로만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럼 떼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시스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릴 건데 어,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이 똑같은 전략으로 부자가 되셨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이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제일 유명한 분이고요. 이 전략대로 하셔서 부자가 되신. 아,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빌 그로스라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투자, 주식 쪽으로는 워렌 버핏이 제일 유명하면은 채권 쪽으로는 빌 그로스라는 채권 왕이라는 그 별명이 있으시죠. 그렇죠. 빌 네. 그로스가 제일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예, 예. 네, 유일하게 떼돈을 버신 경제학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케인즈라는 분인데 존 메이난드 케인즈 경이 이 방식대로 투자를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위키백과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저희가 쓰는 이 방식대로 투자를 했다는 거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의 거의 마지노선이죠. 그 아, 국민연금, 사학연금 다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시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그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불로소득이라 했는가? 투자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요. 이제 그런 노동을 저희가 이제 기술로서 이제 대체를 해드린다는 그 뉘앙스이기 때문에 보시고 충분히 설득이 되셨다면은 연락을 주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투자가 양분화돼 있어요. 트레이딩이 개인들 트레이딩하는 분야가 양분화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쪽을 우리가 불타기라고 하고요. 불타기, 불타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물타기라고 합니다. 예. 불타기와 물타기가 재테크 톡방 이런 데서 맨날 싸워요. 무엇이 옳으냐. 왜냐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게 원래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네네. 무슨 장사를 하건 뭘 하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불타기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아, 이걸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이제 유식한 말로는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이 뭐예요? 되게 관성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네. 그래서 뭔가 공을 내가 던졌는데 내 손을 떠난 공이 손을 떠났는데도 계속 앞으로 가고자 하는 한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타기파는 이제 모멘텀 전략 기반이에요. 어, 2015년, 2015년 빠르면 2013년 정도부터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핀테크의 한 산업 분야가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그 컴퓨터가 대신 매매를 해준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코딩 언어가 굉장히 쉬운 언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코딩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 돈 버는 거를 만들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초보 개발자들이 뛰어든 분야가 이제 퀀트, 정량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전략들이 다 모멘텀 전략들이었어요. 왜겠어요? 쉬우니까. 아, 너무 네. 단순하잖아요. 그냥 모든 종목 중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일 높았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삼성전자를 딱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들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그냥 터는 전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꽤 좋았던 시점이 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해도. 근데 불타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불타기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박살이 납니다, 수익률이. 많이 쓰면 쓸수록 안 좋아지는 전략이에요. 잘 봐요. 올랐어요, 가격이. 삼성전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를 올랐으니까 불타기니까 더 살려고 뛰어들 거 아니에요. 네, 네. 사람들이 뛰어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올라요. 음, 그 다음에 더 올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더 들어와요. 돈이 더 들어요. 그럼 음, 더 올라요. 더 들어와요. 더 올라. 이게 영원히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피를 보느냐? 마지막에 터는 사람이 가장 피를 봐요. 아, 그렇죠? 네. 폭탄놀이. 처음에 들어왔던 애는 항상 이득을 봐요. 네. 그렇죠? 예, 음, 모멘텀이 가장 작았을 때 들어왔던. 그래서 이 전략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퀀트 투자, 그 정량적 투자, 막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베스트셀러들이에요, 다. 음, 이 책들을 보시면은 그 하는 얘기가 다 모멘텀 투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엑셀로만 할 수 있는 퀀트라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모멘텀밖에 없어요, 엑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 명료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절대 돈을 버실 수가 없다. 네. 물타기는 반면에 어, 일단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에요. 음, 네, 물타기가 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음. 불타기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수학적으로 말이 된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된다라는 얘기고 수학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라 방구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이거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말이 된다,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타기는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다. 물타기는 앞뒤가 말이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왼쪽에 혹시 있는 책들은 이제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도 찍고 뭐 이랬던 것들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고요. 아, 네. 그 서평을 보면요 여기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서평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 이걸로 엑셀 배우기 좋아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책들은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엑셀 배우기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못된 시그널을 주죠. 투자 책들 중에 가장 좋은 투자 책이 무엇이냐? 베스트셀러를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시겠죠. 음, 예. 투자와 관련된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나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들은요,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음, 한 번 스테디셀러가 된 적들은 있어요. 음, 음. 어, 그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타임스가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를 사지 않고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 소개해 주는 책을 사요, 미국은. 그래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부족하고요. 왜냐면 다 돈으로 해결되니까. 그래서 어쨌건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책들을 제가 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보세요. 왠지 알아요?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 책은 요 나는 시장을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저희의 투자 방법론을 거의 이분이 거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책의 한 60%가 자기 자랑이에요. 예, 보면서 되게 불쾌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런 책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기 자랑 할 만하죠, 이분은. 예, 연 20% 연달아서 대단한 신화를 이루. 자,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연 20% 신화예요. 여러분은 연 얼만큼을 버셔야 신화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교수님? 연 얼만큼 버는 게 신화인가요? 뭐 100%, 200%, 뭐 800% 이렇게 내는 게 신화 같은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자체로. 네네. 르네상스 연 테크노가 20%를 생각보다 꾸준히 20% 낸 이상 이분이 했다고 신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이 된 것들이고 그 에드워드 소프 교수님은 이제 수학자인데 음, 이분이 그 이제 투자 쪽 이 켈리 공식이라는 거를 투자에다 적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신 분이에요.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켈리 공식은 소프 공식이 아니라 켈리 공식이잖아요. 음, 그 켈리는 누구냐? 켈리라는 사람은 여기 또 켈리에 관한 책이 있어요. 부의 공식이라고. 켈리라는 분이 켈리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지금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해서 내가 미래를 믿는 만큼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한 종목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얼마큼 오를 것이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에 비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식으로 밝혀내신 분이고요. 음, 이거를 실제로 이제 도박판이랑 그 주식이랑 막 이런 쪽에 투자 쪽으로 접목을 시키신 분이 이제 소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켈리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제 물타기 과학적인 물타기 전략을 물타기 전략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틴게일부터 시작해서 뭐 더블 다운 막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뭐냐면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은 학교 나올 필요도 없고 말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간단하게 계속 하면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 다 코딩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딩을 박으면 누구든지 다 억만장자가 됐을까요? 네,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 더 그 복잡함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잡함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엔트로피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복잡함이 늘어날 때마다 그 계속해서 그 끝에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음, 그렇게 가장 단순한 곳에서 막 그렇게 있으면요. 흥지박산 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음, 음? 그 이게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다 단순화시키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수학에서는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게 너무 복잡한 걸 많이 알아야 되다 보니까 각 복잡한 개념들을 단순화시켜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을 계속 회피하셨다가는 그 오늘 강의도 되게 잘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에를 계속 회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돈을 버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쪽 패밀리를 이제 켈리 공식 패밀리를 저희가 이제 정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 이론에 따르면은 복잡한 정보를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많이 습득을 하면 할수록 내가 돈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관 자체가 이제 정보 이론이다. 요 정도만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 정보 이론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켈리라는 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의 제자예요. 그 셰넌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가 두 명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가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또 있죠. 그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반복문이라는 거를 처음 만드셨죠. 그다음에 그 켈리라는 분은
켈리가 아니라 셰넌이라는 분은 이분의 스승 셰넌이라는 분은 정보 이론을 정립을 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정보이냐? 예, 무엇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뭐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이론의 아버지인 그 셰넌이 먼저 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언제 뭐 AT&T라는 전화국에서 일하실 때 연구원을 일하실 때 그 전화기의 잡음을 줄이는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예, 중요한 정보가 뭐고 버려야 되는 정보가 뭔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셨는데 그 알고리즘을 제자놈이 이제 도박 공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셰넌이 있고 켈리가 있고 이제 에드워드 소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케밀랩의 김한샘이 있다. 아, 네, 네. 이렇게 족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제 물타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물타기에 폐해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그 물타기 전략들이 있는데 이 물타기 전략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리느냐. 물타기는 다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까 전에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타기에도 좋은 전략이 있고 나쁜 전략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물타기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네. 물타기의 단점을 이제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보시면요. 그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되나요? 물가 상승은 계속 올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또 이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이 올라갈 텐데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요. 그 특히 이제 수요에 기반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시장에서는 여러분 이 물타기가 엄청나게 좋은 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물타기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버셨어요. 자, 이런 원리죠.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타는 시점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뭐 10%가 떨어졌어요. 10%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평균 매수 단가가. 평단가가 네. 절반으로 떨어져요. 음, 그렇다면 마이너스 10%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5%로 희석이 되죠. 음. 예. 요 희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물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되게 이게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넣고 기다렸다면은 몇 퍼센트 여기 10%가 빠졌으니까 지금 내가 90만 원이 됐잖아요. 100만 네. 원에서 10% 10만 원이 빠졌으니까 지금 90만 원이 됐는데 90만 원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은 10% 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90만 원의 10%는 9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10만 원을 잃었으니까 10만 원을 더 벌려면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을 타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 이제 10% 이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물을 탔기 때문에 지금 그 절반 한 6% 정도만 극복을 하면은 나는 수익을 벌 수가 있다. 자,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요 매수 평단가까지 못 올라가고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더 타요. 음, 예, 물을 더 타면 돼요. 음.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뭐 막 이렇게 지금 뭐 2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뭐 200만 원 더 넣어요. 더 떨어져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배씩 계속 투자하는 걸 이제 더블 다운이라고 하는데 마틴게일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되게 획기적으로 빠르게 내가 수익을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거 되게 좋죠. 네.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집에 가셔도 이미 집에 계신가요? 만약에 집에 가셔도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70%의 확률로. 무슨 말이냐면 70%의 확률로 3년 안에 이 방식대로 여러분 투자했을 때 3년 안에 여러분들 빌딩 올리세요. 진짜. 근데 왜 아무도 이렇게 안 할까요? 나머지 30%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나머지 30%가 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다
한강 가시는 분들, 진짜 제 주변에 그 돌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한강 가세요. 자, 70%의 확률로 빌딩 부자가 되느냐, 그때 30%의 확률로 나락으로 가시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제가 예전에 지리산 그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있을 때 뭐 1년차 교육해가지고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깜깜한 밤에 이제 산을 이렇게 타는데 어 밑에 그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폭이 한 뭐 한 30cm도 안 돼요. 30cm도 안 되는 폭인데 밑에를 봤는데 완전 나락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이 거기 싹 들어갈 수가 있는 크기인 거예요. 이게 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어, 근데 이거 그냥 딱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여자애들도 애들도 다 뛰어넘는 그 거리인데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막 도와드렸는데 다 자, 여러분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떼부자가 될 수 있다 해도 30%의 확률로 인생 끝내실 거면요. 이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그 30%의 경우를 지금 옆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주식 시장이 다 이렇게 우상향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자, 이제 일본을 같은 나라를 물가 상승이 안 돼서 계속 하락하는 나라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10년에 다가갔을 때 20년 전이죠. 잃어버린 10년에 다가갔을 때 그때 월가에서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유동성 함정에 10년 이상 빠져 있을 수가 없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유동성 함정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또 토론이 많았었거든요. 유동성 함정을 10년 이상 빠져 있을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막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대출을 막 1,000억, 2,000억 막 조 단위로 땡겨가지고 일본 주식시장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일본에 무슨 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 가셨어요, 다들. 예. 이게 30년간 좀 어떻게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이 마틴게일 전략은 여러분 그 효과가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만 나락으로 가는 확률도 수학적으로 검증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이 물타기인데 켈리 공식에 기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믿는 만큼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미래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미래가 무서우면은 물 타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천천히 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미래가 너무 밝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빨리 타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연동이 돼서 내가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지 투자 수익을 벌 수가 있지. 또 이 30%의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지. 이거를 그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랜덤하게 투자를 하시면요. 그러면 그냥 나의 운명을, 내 소중한 목숨을 70%, 그 70%라는 그 확률에 지금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대요. 수술을 받으면은 살아날 확률, 그러니까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30%래요. 수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대로만 살아도 1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수술을 받으면은 30%의 확률로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은 이게 근데 제한이 있네요. 시간 제한이. 아, 예. 제가 시간 업그레이드 제한이. 하셔. 네, 그 시간 오늘 이거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은 이 물타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러분들 물타기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좀 명시하시고 켈리 공식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전략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또 있어요. 아까 그 마틴게일 하는 애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가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애들인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2000% 오른다. 근데 여기서 얘네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구라예요, 여러분. 그 팩트만 얘기한다고 요즘에 팩트 뭐 이런 타령 많이 하시는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이 중요한 거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음, 네. 진실과 맞습니다. 거짓의 문제에서 사실만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만큼의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요만큼의 사실만 말해주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죠. 네. 음, 거짓입니다. 예. 음. 사실만을 가지고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라니까요. 자, 비트코인 2000% 오를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리송하죠? 네. 왜 이거 자체가 이제 논리적 거짓인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이걸로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인데 제가 2000% 오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2000% 오른다는 말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거는 요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른 사실들을 메꾸게 되신 거예요. 이걸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됐던 정보가 뭐가 있냐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오른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정보 또 하나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예측을 한 사람이 그 예측 자체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하는지 그 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아 지금 투자하라는 거구나. 아 내일 들어가야지. 아 100만 원을 들어가야지. 1000만 원을 들어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틀리면 막 사기 혐의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비트코인 내일 2배 올라요. 2배 올라요. 그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물론 저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안 믿을 만한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너는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왜냐면 그게 저의 확실성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내일 비트코인 2배 올라요. 애들이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래서 너는 얼마큼 투자했는데 저요? 10,000원이요. 얼마 하실 거예요? 10,000원 해야겠습니다. 10,000원 하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했다 해도 결국에는 제 신념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제가 얼마큼 투자했느냐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 삼박자를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최근에 그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많이 나오죠. 네. 그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막 내린다, 오른다, 막 이렇게 얘기 난 대부분은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데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가 그분을 좀 좋아는 하는데 이제 그분이 예측이 계속 엇박자가 많이 나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막 1,17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연말까지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이제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환율에 얼마큼 배팅을 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는 이제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서비스는 좀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코인이 얼마큼 오르는지 예측을 하고 요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측가가 있고 현재가가 있는데 예측가가 위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 같이.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바이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웬걸 예측가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더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요, 사람들이 심리 멘탈이 흔들려서 이제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해서 막대한 그 손실을 보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환불을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오를 건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파셨냐? 왜냐면 지금 봐라, 지금 올라가지 않았냐? 응. 되게 신기하죠. 내가 물려 있을 때 내가 터는 순간 올라가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네네. 네, 이게 여러분들 뭐 어떤 세력이 막 여러분들 이렇게 언제 이거 터는지 이렇게 막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코 묻은 돈 언제 터는지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터실 때 다른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같이 털어요. 음, 같이 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저주에 빠져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 이것도 버틸라고 막 하려고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털고 싶은데 안 털고 이렇게 참았어요. 그러다가 3일 뒤에 제가 털었어요. 못 견디고. 근데 그러자마자 또 오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을. 아,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계나 확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시면은 이런 사기 저는 이걸 사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겠지만 이거 도덕적으로는 사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휘둘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지금 2분 남았어요. 2분 남아서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 오늘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 예측이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면 앞에 여기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만 가지고는 절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측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저 중요한 거는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판단하는 게 물 타는 속도. 물 타기에서는 예측이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하지만 물 타는 속도 조절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 법인 계정을 주로 썼었는데 오늘따라 제 개인 계정으로 하고 그 대표님하고 약속한 거보다 좀 일찍 오느라고 아까 그저한 10시 30분쯤 그 이걸 켜놔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딱 그래서 좋은 시점에 끊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네. 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케미랩 감사합니다. 김한샘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